이 거칠고 주름 가득한 손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 강인한 정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시다가 손가락이 2개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산에 가가지고 밤을 죽고. 우리 구남매에게 엄마의 망태는 화수분이었습니다. 망태는 영원히 뛸 수 없는 거.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망태는 병원에 가면서도 그 망태를 챙기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의 최고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참 힘든 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참 헌신한 것 같아가지고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엄마의 일생에서 오로지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당신은 없었습니다. 이 가을 늘 망태를 메고 길 위에 서 있는 91살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 산골에서의 삶은 자연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부지런히 산을 오르는데요. 아유. 91의 나이에도 산을 누빌 정도로 건강하시니 복이 따로 없습니다. 이리 와봐, 아저씨. 저 벌그림 많이 널쳤네, 쭉 줘. 밤. 엄마에게는 밤 한 톨이 귀합니다. 그 한 줌이 모여 우리 9남매의 밥이 되고 학비가 됐습니다. 할머니 밤 잘 까시네요. 물 못해 오면 거 다 잘하지. 또 뭘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밥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부지런만 떨면 돈이 되니 엄마는 아침부터 지리산 자락을 누비는데요. 한창 때는 혼자서도 하루에 80kg짜리 2가마는 좋게 주었답니다. 아이고,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나이입니다. 힘드시죠? 힘드셔. 아니요. 그가 일하고 힘들겠어. 하나에 민막대에서 주워갖고 쳐내릴 때. 밤으로 그럼 돈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벌었지. 얼마나 많이 버셨는데요? 많지. 할머니는 그 돈 갖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전부 샀단 깼단걸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 이거 얼마나 큰 줄 알아요? 3,000땡이라.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엄마는 밤 농사를 10,000평 넘게 지었는데요. 갖은 고생 끝에 장만한 산림미천입니다. 척박하기만 한 산골에서 이렇게 억척스럽게 일했기에 우리 구남매를 건사할 수 있으셨겠지요. 내 몸이 고될수록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일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기에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60년 된 집이니 그러고 보면 집도 사람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네요. 이제는 쉴 법도 하지만 여전히 내 몸을 움직여 사는 것이 좋다는 엄마입니다. 살을 늘어갖고 밑에다 늘어갖고 쌀만 넣으면 비늘도 하나도 안 붓고 참 좋아. 다들 달아. 엄마가 늦은 아침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구남매를 키우던 그때나 지금이나 살림 솜씨가 녹슬지 않았는데요.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린 적 없습니다. 아, 돌리는 게 꿰맸지. 이렇게 당신들 이렇게 꿰매었어? 할머니 직접 하신 거예요? 새로 사셔도 되잖아요. 새로 사도 되지만 아까워서요. 내가 새 꿰맸어요. 손도 빠르고 솜씨 또한 야무진 엄마는 어지간한 반찬은 직접 만드시는데요. 이해부터 시집살이 고추보다 맵다지만 가난한 살림 일으키느라 쏟은 엄마의 세월은 그보다 갑절은 고단했습니다. 배도 잘 짜고 배도 잘 메고 바느질도 잘하고 오만 거 다 잘했어. 직접 배도 짜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배고 짜고 있지 하면 누가. 배 짜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싹 팔아갖고 농사고 바싹할 때 싹 포댔지. 없는 살림에 대가족 끼니 챙기며 사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무던히 속 태우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엔 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망태가 떨어져 손보는 중인데요. 바느질 솜씨 또한 여전합니다.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뭐든지 아끼고 직접 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좋은 거 끼면 이렇지. 영한테 들으면 그냥 다 이기고. 왜안 그래? 바늘로. 옷도 만들어 입히고 그랬어요? 아우, 만들어야지. 배를 나가고, 칠성해갖고. 농사일하시랴 배짜랴 뭐 엄청 바쁘셨겠어요. 손이 물이 안 몰랐지. 꽃다운 19살 나이에 지리산 자락의 순박한 총각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농사와 살림을 해가며 무려 9남매를 키웠습니다. 겁나게 가난했어. 겁나게 가난. 오죽도 없이 살아. 민족도 없이 살더란게, 함께. 그래갖고, 우리 아들과 나도, 우리 갖다 실띠가 씨야지, 망고에. 오지금스게. 배도 많이 걸렸지, 아들. 이 시험되지. 정근이 부모한테 바가지 쪼가리 하나를 번드던 걸 못 받아놓게. 그러니 모든 것을 일궈야 했지요. 올봄에도 고사리 백근을 끊어 번 돈이 제법 쏠쏠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준 적 없는 이 손으로 한 것인데요. 당신이 남몰래 삼킨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때의 아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 태우는 뒤 밤줄가 들어갔다께. 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태우거든, 전에는. 예.
그 줄이기만 손이 걸려갖고 떨어져 버렸어. 아따 아프대. 참말로 아프대. 도르래에 밤 가마니를 싣다 힘이 딸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에도 다음 날 밤을 주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아파. 그래도 그날 와서 또 밤 주웠어. 다음날 다시 또 밤을 주셨었어요? 아, 어떡해요. 밤을 주워야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악착같이 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이 못 쓸 거 인데 어디 봐야 이거 눌리면 안 된디. 배추를 모종 눌려보면 안 돼. 안 돼. 많이 시리야 뒤판 빼고 못 쓸 거인. 가을이면 산골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지난해 도로가 새로 생겨 밭으로 오는 길이 수월해졌습니다. 어때요? 할머니, 이렇게 보태줬네. 이분은 누구세요? 몰라. 나 몰라. 뭘 몰라. 나도 몰라. 엄마 곁에서 67년을 살고 있는 둘째 딸이 바로 접니다. 김장배추 모종을 심는 날, 엄마는 늘 자식들 목까지 챙기느라 바쁩니다. 호맹이로 지피파. 마음이 급한 엄마는 손으로 심는데요. 그렇게 심이 없다가 내가 이렇게 파갖고 딱. 어릴 적 엄마에게 농사일을 호되게 배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자꾸 그러잖아 안 해. 티격태격도 잠시, 엄마는 금방 풀어지는데요. 젊었을 때는 나 사느라 바빠 엄마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엄마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성격이 급하지요. 뭐. 시방은 많이 죽었지요. 젊었을 때는 겁나게 급했어요. 급하고 일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성질이 급은 게 빨리빨리. 엄마가 아무리 고달파도 땅을 놀리지 않는 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엄마의 강인한 생활력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것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둘이 부지런히 했는데도 벌써 점심때가 훌쩍 지났습니다. 날마다 일을 하니 건강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죠. 내 요러갖고 이제 저녁으로 부스까지. 엄마가 쑥스러운지 괜히 딴청을 피웁니다. 방구쟁이 할머니. 예? 방구쟁이 할머니. 바구니 얘기. 방구쟁이. 괜찮아. 딸 누이 졸졸이 나갖고 천대 받았어. 딸만 많이 낳다. 그 자꾸 정꾸리기라 정꾸리기. 아뭐 딸들은 정꾸리기 있어. 그때는 시방은 딸이 최고인데
그때만 해도 아들을 못 나가고 아들을 못 나가고 딸만 한 줄에 너희를 나가고 전부 밤으로 끌려차서 옛날 사람들은 욕봤어요. 산이라고. 우리 클 때만 해도 세상을 잘못해 나가고 우리들은 고생께나 했어. 저는 엄마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살의 시주와 5남매 뒷바라지 하느라 무더니도 망태를 메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지리산 여인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것이 망태가 아닐까요? 이거는 늦게에다가 메고 다닌 망태. 이거는 그래갖고 꼬사리도 끊어놓고 밤도 줘서 놓고. 요거는 이제 지고 다니면서 무거운 게. 제일 큰 망태는 쌀 한 가마니도 들어갑니다. 이곳 산골 엄마들의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땅땅 좋아. 땅땅 든게 좋아. 근데 그러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는 계통이 안 좋잖아요. 산이라 높아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태에다 담아갖고 미고 내려와야지. 힘이 없으니까. 저거 그냥 못 들고 온 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망태에다 메고 다녀. 많이 메고 다녀요. 이거. 아줌마들이.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저만 홀로 엄마 곁에 남았는데요. 멀리 있는 자식은 늘 그립고 가까이 사는 자식은 믿어온 맛이 있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사시니까? 아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뭐. 그래 안 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뭐. 어떤 게 좋으신데요? 당신은 마늘이랑 항상 좋소? 마늘이랑 항상 좋아? 싸울 때도 있지? 예. 예. 아이고, 싸우고 그러진 않은데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엄마가 돼서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요. 자식 낳고 키워보니 저절로 엄마가 애틋해집니다. 자식 없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제 삶이 무섭도록 엄마와 닮아 있습니다. 그 한나기 맛있어. 잡술라요. 응? 겁나게 맛있어요? 응? 겁나게 맛있어요? 줄까? 엄마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항상 준비합니다. 내가 좀 번거롭고 고단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족이죠. 이게 사람 사는 점이지요. 같이 보낸 시간만큼 추억도 쌓였습니다. 엄마의 고단했던 세월을 알아주는 것 또한 가족입니다. 열 명이 농사지어 한 명이 먹는다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참깨 농사인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 참깨가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인다고 결코 가벼워지는 법이 없는 게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딱 할라지고 나면 없어. 얘네 집은. 장인은 깨끗 땡기놨다 2번 붙여먹고 말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라. 안 죽어져. 누구누구 갈라주시는데요?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싹 줘야지. 째 가서 좋은게, 째 가서 짜는게. 노구를 이끌고 아침부터 서둘렀으니 이젠 조금 쉬셔도 좋으련만 엄마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요? 쉬라 그러면 해야 된대. 일해야 된대. 네가 밥 해주냐? 자꾸랑 안 했는데? 어? 나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왜 안 해? 언제? 잘만 하더만 뭐 소주 좀 해도 이러지 마라 그러면 네가 돈 줄래? 한참도 안 놀아. 그냥 여기 너네 온 거 그냥 목적이라. 아저씨가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 정말로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 세세요? 건드지 마. 한적한 산골의 오후. 하지만 엄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반가운 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뭐한다? 부산에서 살가운 6째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저 살기도 바쁜데 자주 와주니 대견하지요. 아까 내가 전화를 끊냐면 됐네. 예, 이제 뼈만 남았네 이제 다. 간장은. 응? 밥을 많이 먹어야지. 들어가. 셋째. 셋째? 응. 아, 들어가. 어디서 사시는데요? 부산. 강아지. 자주 와요? 제일 자주 오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오늘도 엄마에게 드릴 음식이며 물건을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도 잊지 않았네요. 다리를 끌어. 저희 어머니 이거 뭐 육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드시고 이런 거 좋아하셔. 일부러 사는 거 사오셨네요. 예, 사는 거 사와요. 사는 거이 맛있잖아요. 아, 지가 있었구나. 얼마 덩치 큰 사람 이 농막도 동생이 새로 지었습니다. 농사철이면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는 엄마를 위한 공간인데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자식들에게 내준 엄마에게 무엇인들 못할까요? 다른 분들 뭐 대통령상 뭐 받고 그런다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받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그 대통령상 받아야 돼. 우리 가족으로 받고. 그리고 또 남을 뿐이죠. 그날 오후 모자는 토란대 수확에 나섰습니다. 올해 토란 농사는 대풍년입니다. 추운 거. 이렇게 잘 된 건 이때끔 살아도 추운 건. 이렇게 잘 된 건 이때끔 살아도 추운 건. 아, 토란이. 지금 뭐 아주 잘 된 거. 이곳 지리산 자락을 누비며 자란 동생은 특히 가난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생생한가 봅니다. 우산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찌찌 눈물 짜고 있으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아 우산이 없어서 학교 가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 하니까 이 정도 비는 뼈에 물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거라. 아 어린 나이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서러운지. 니는 그런 것도 다 알아. 아 그런 거 기억을 하지. 나는 싹 다 잊어버렸어. 엄마는 그거 알가니? 아이고 이거 내가 싹 끊어버렸다. 시골 사람들은 이런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이곳에 오는 날이면 동생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일을 좀 해본 솜씨죠. 엄마 일손 도우며 쌓은 실력입니다. 형제 중에서 인정 많고 부지런했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완규 동생.
고등학교를 광주로 가느라 고향을 일찍 떠났습니다. 아니, 요걸로 잡았지, 그래. 동생은 어릴 적 해주던 엄마의 등목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래, 잤구나. 따뜻한 한2 분. 내가 등 다쳤지. 형제도 많고 일하느라 바쁜 엄마에게 등목을 받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를 독차지했네요. 10몇 반을 꾸몄는데. 아이고. 에이씨. 이 소소한 행복이 못내 그리웠을 겁니다. 엄마도 해. 벗어. 안 해, 왜? 나는. 왜? 안 해? 이번엔 엄마 망태까지 메고 가을 거지에 나서는데요. 평소 엄마가 해 뜨면 달려와 하루 종일 지내는 밭입니다. 그만. 이쪽하고. 내가 박씨라 이 박열이 컸대. 밭 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아, 몰라졌다. 끊어. 어? 몰라졌네, 박는 그리가. 응. 와, 이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양새가 아니. 모두 엄마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 것들입니다. 농사에도 인생에도 때가 있지요. 봄, 여름에 정성을 쏟아야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가서. 아이고야. 어쩌면 인생은 삶의 무게를 버텨낸 만큼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동생이 기어이 박을 타려나 봅니다. 모양새가 좋았는데. 흥부가 그랬듯 우리 엄마도 자식들이 줄줄이 태어나 배 안 굶기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을 겁니다. 틀어주면 얘기해줘. 동화책에 뭐 흥국 박타령 나올 때 이거 자르면은 보석이 나오고 한다는데 이거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엄마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가? 돈이. 돈이? 엄마 나이에 돈 뭐 하려고? 어? 잡아. 늙을수록 돈 있어야 돼. 아이고 엄마 나이에 돈 없어도 되는데. 아이고, 참. 어떤 일 주간디. 그래 한번 보세. 돈이 나온가? 다 잘렸네. 아이고. 자, 잡아. 동생은 가난했고 형제들로 붐볐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붉어진다게.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내하고 형님하고 동생 서희는 그냥 이 바가지에다가 밥을 퍼줘가지고 밥을 먹는데 5분도 안 걸려 밥 먹는데 서로 빨리 먹으려고. 참 그런 그 경쟁소에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그 시절엔 박나물도 요긴한 식량이었습니다. 그것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은 시절이었습니다. 너 가져가려면 가져가. 아니 나 이 쌀바가지 올 거야. 그래? 가져가가지고. 소주 몇 대만 갖다 내더라. 많이 만들었지. 저는 나이 밭이 없었어. 이건 이제 나왔지. 그러니까 전부 별 통과가 밭이 있어. 젊은 시절 엄마는 아버지와 바가지를 만들어 팔곤 했습니다. 돈이 절실했던 시절 꽤 짭짤한 소일거리였습니다. 동생은 엄마와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엄마는 다시 밭에 있습니다. 이렇게 쏙 따나네. 이곳에서 엄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공들인 만큼 내어주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싱싱한 반찬거리가 쏠쏠합니다. 엄마의 망태는 자식들 먹일 것을 항상 넣고 다니는 화수분입니다. 그 시간, 오늘 떠나야 하는 동생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밤밥을 좋아한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무던히도 먹었건만 아직도 그리운 맛입니다. 밥이 이렇게. 아, 밤을 밥에다 넣어서 드세요? 그럼 맛있어요? 잡사본 말지 맛있지. 밥 너무 좋아. 특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소박한 반찬 하나도 맛이 있는 건 엄마의 정성 때문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알아갑니다. 투박하고 익숙한 어머니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도 자식이 먼저인 엄마. 그 사랑은 늙지도 않나 봅니다. 엄마가 그 오래 살아있어야 내가 이 시골에 오면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지. 맞아. 어? 그 말은 맞아. 응. 오래 살았어 산 것도. 와, 그래도 더 살아야 돼.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야 내가 자주 오지. 엄마도 없는데 누가 오는가 이게. 안 그래?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가 참 지금 나이 90이 넘었지만 저 상태에서 늙지 않고 계속 저 상태에서 한 10년, 20년 더 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해년마다 이 보면 해년마다 이 틀려요. 한 번씩 그 손을 잡아보면 그 살도 없고 뼈마디만 만지는 것 같고, 특히 뭐 등을 보면 점점 그 굽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엄마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일이라면 물리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의 목표는 자식들 굶기지 않는 것. 91년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수확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엄마로 산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90평생에 당신을 위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결국 자식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다쳤대. 엄마가 새벽에 혼자 일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는데요. 네 바늘. 내가 물어봤어. 몇 바늘 꺼냈냐고. 네 바늘 땡겼대. 안 아프대 하나도. 아이 마취를 시키면 안 아픈 거야. 원래. 그러니까 수술인가 보다 싶거든. 그 다시 솥단지 가져가다가 솥단지 수단이 가사에서 이뻤어.
모래에다가 떨어져 붙으면 살이. 그게 그 몰라가지고 무거워. 소다지가 무거워. 거기 가만히 있어. 비 맞으면 물 들어가면 덧나. 밤 주서 봐야 한가마이도 못해서 맷들이 맞아. 자꾸 댕기면 딸의 잔소리에 엄마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꼬매도 못 온대. 비가 그치자 엄마는 아픈 다리는 잊은 채 버섯 손질 중입니다. 요즘이 제철인 꾀꼬리 버섯인데요. 아침 병원 갔다 와서 다리 아프신데도 일하세요 또? 다리 안 아파요. 나 샀어. 다리 진짜 괜찮으세요 할머니? 다리가 언제 아팠거든? 언제? 작년에? 올해? 자식들 걱정할까봐 괜찮다는 뻔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엄마입니다. 모처럼 엄마랑 나들이 가는 길입니다. 가을 거지도 제법 남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나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시장에 구례 시장에 가야지. 방앗간에 가야 지름 짜고 토란대 팔고 진피 팔고 그러고 올라. 이번에도 기어코 당신의 차비를 내겠다는 엄마. 때론 이 깔끔한 성격이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차비는 할머니가 내세요? 예. 따님이 내셔도 되잖아요. 그래 내가 만 원짜리 준다 꼭 마다네. 잔다 봐야. 딸 돈 없어. 내가 있어. 그럴까? 우리 마을은 지리산 피아골 입구에 있는 한적한 산골 마을인데요. 장을 보러 가려면 구례 읍내까지 가야 합니다. 버스로 20분인 거리를 엄마는 예전에 3시간씩 걸어서 장에 갔습니다. 방앗간부터 찾았습니다. 올해 엄마가 처음 수확한 참깨입니다. 행여 돌이라도 나올까 거르고 또 거르는데요.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엄마 촬영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름 짠 거. 참 고맙습니다. 의식을 잘하는 생을 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 왜 큰절을 해? 그래, 참 감사합니다. 참깨 한 대면 참기름이 소주병으로 한 병하고 조금 더 나오는데요. 구남매에게 맛보여줄 생각에 엄마는 벌써부터 흐뭇합니다. 앉아갈 곳이니. 꽃이. 엄마의 땀과 정성이 담긴 추석 선물입니다. 올 추석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도시로 나갔던 동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매불만 기다린 큰아들 부부입니다. 아니. 우리 큰 며느리. 며느리예요? 네. 지금 키 큰 건 하나다. 내 가방 이 뭔고? 응?
우리 집 큰 며느리가 된 지 40년. 엄마에게 배운 야무진 솜씨로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골고루 준비해 왔는데요. 아니요. 도라지는 내일 아침에, 나무는 내가 할게.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내일 제사하니까는 뭐 얼마, 이번에는 저거 날씨가 뜨겁다고 많이 안 해왔어요.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다른 데 한 털씩 가져와 그래, 한 털. 이게 해갖고 우리 식구가 돼가지고 안 돼. 이게 뭐 우리 큰아들이 왔으면 엄마한테 다 인사를 해야지. 하나 두고 앉았어. 못됐다 참. 늘 아들이 그리운 엄마입니다. 큰 아드님이세요? 네, 네. 할머니가 엄청 기다리시던데. 반갑지도 사람인데 왜요? 네? 왜 반갑지가? 자주 안 오니까 어머 올줄 안지 몰라 지달라. 좀 미안죠. 자주 찾아뵙지만 하고 내가 같이 모셔야 되는 게 멋있기만 하고 그게 미안치. 그날 밤 엄마도 추석 지낼 준비를 합니다. 젊은 시절 억척스러웠던 엄마는 간데없고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야윈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딸의 마음은 애달프기만 합니다. 드디어 추석날 아침. 갖가지 음식들이 상에 오르고 집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엄마의 추석빔은 살가운 큰며느리가 나섭니다. 너무 이쁘다, 언니. 아이고, 우리 언니 언제 60이야? 너무 고우셔. 참 좋다. 60. 이방이는 자식들이 모이니 산골에도 활기가 돕니다. 참 오래 살 거야. 엄마는 문득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그립나 봅니다. 우리 영감 있으면 좋아지는데. 할배 살았으면 좋을 건디. 생전에 아버지 또한 자식들 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이쁘지? 예. 됐다, 우리 어머니. 오늘 멋지네. 60살밖에 안 됐다. 어머니 내 선보러 올 때하고 똑같네? 어? 내 선보러 올 때하고 똑같네? 나 시집 왔어 이제. 시집 오셨어요? 내 선보러 올 때하고 똑같아. 추석 맞아서 다들 모였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좋지 뭐. 좋아. 와들 하나 안 왔어. 소리 없는데? 아, 술이 없다니. 바쁜가 봐요. 아프다. 얘. 다섯째가 부득이하게 못 왔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걱정인가 봅니다. 드디어 차례를 올립니다. 손주들도 제법 의젓하네요. 구남매를 낳고 대대로 자손이 번성했으니 이만하면 엄마의 일생 또한 복 많은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곁에 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뭐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그게 바람이죠. 참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을 좀 조금만 하시고 손자들 커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기념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엄마의 나이 올해 91이니 100세를 바라본다는 뜻의 망백 기념 사진인 셈입니다. 하나, 둘, 셋. 할머니. 엄마!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엄마에게 보내는 가슴 뜨거운 고백입니다.
할머니는 일하는 게 재밌으세요? 예? 일하는 게 재밌으세요? 참 재밌어. 이보시오. 이봐. 왜 재밌으세요? 참나. bil. 아니 이런 게 재미가 있지. 물고 생기게. 아, 먹을 거 생기니까? 91년 동안 살으셨는데 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아예 안 몰라. 무지 살았던 거 싶어. 어찌 엄마의 90년 세월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엄마는 일생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키워내시고도 이제는 자식들의 짐이 될까? 나는 괜찮다는 뻔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엄마입니다. 아흔 하나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엄마의 망태에는 기쁨도 슬픔도 회한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린 것. 엄마는 오늘도 산과 들로 떠납니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집